안녕하세요. 365 바람입니다. 자,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다가구 주택인데요. 이거 지하철 2호선 봉천역에서는 도보 10분도 안 걸리는 거리 내에 있고 준 신축급이고 월세 밖에는 아주 괜찮은 위치 지역 내에 있어요. 조금 포괄적으로 좀 하나하나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 그리고 장점과 단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1번은 토지는 35평이고요. 건물은 80평입니다. 요거 2017년도에 준공 떨어졌고요. 감정평가는 15억 5천이었어요. 근데 이게 가격이 지금 반동간이가 났거든요. 이거 비단 그냥 뭐 위반 건축물 조금 있는 것 때문에 반동간이 난 거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정도의 위반 건축물이면 올해부터 건축물 위반 양성하면은 양성화의 폭에는 충분히 들어갈 것 같아요. 일단은 위반 사항도 있고 다가구 주택이기 때문에 입찰 이전에 제가 실무를 하는 사람으로서의 입장에서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론적인 부분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아니면은 내가 수임을 받고자 하는 손님의 이게 취득 관계에 있어가지고요. 취득을 할 때, 이거를 낙찰 받을 때 과연 어떠한 부분들을 짚고 손님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저는 실무하는 사람으로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사장님 그 부분은 잘못 알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은 잘못 판단하셨다고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다른 거를 찾아봅시다. 다른 걸 제가 권해드릴게요. 다른 거를 추천해드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실무자 입장에서 내 이 영상을 분명히 만드는 겁니다. 가격은 반 떨어져가지고, 메리트는 충분하게 생겼다. 이제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을 수는 있지만, 짚어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여러분. 자, 일단 지속도 위치를 가지고 지도부터 위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하철 2호선 봉천역 바로 남단 쪽에 있습니다. 지하철 2호선 봉천역 옆이니까 위치는 도보로 10분도 안 걸립니다, 여러분. 가까워요. 이렇게 위치가 가깝다 보니까 빌라 짓는 사람들, 다가구 다중주택 지어가지고 월세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하죠. 지하철 2호선에 젊은 친구들 많이 사는 신림동 일대. 강남 들어오기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 2호선 라인 따라서 강남 직장 출근하기가 뭐 20분, 30분 안 걸리는 거리니까 얼마나 가깝고 좋아요. 그래서 신림 쪽에 다가구 주택, 단독주택들, 원룸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서 여기에는 또 모아타운이라는 부분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 모아타운 부분을 지정을 해줬어요. 이게 모아타운 구획계입니다. 구획계. 모아타운 구획계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재개발이 아니고 모아타운이다 보니까요. 이게 섹터별로 나눠가지고 A, 1, 2, 3만 지금 현재 공동주택으로서의 사업추진구역으로 되어 있고, 지금 경매 물건은 요 사업추진구역 내에 있는 물건은 맞습니다. 그건 맞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나눠서 섹터별로 나눠서 개발을 하는 게 모아타운입니다. 모아 소규모 주택에 대한 그 개발 사업을 조금 더 모아놓은 게 모아타운입니다. 모아타운보다 규모가 더 큰 게 재개발 사업이고요. 자, 사업 가능 구역이 있거든요. 일단은 여기에 대한 부분은 순위에서 일단은 늦어요. 그죠? 느리고 사업 가능 구역에 대한 부분을 먼저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렇게 나눴는데 지역 내에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소규모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주변에 대단지 아파트 가격하고 동일시하게 이렇게 딱 바라보면 안 돼요. 재건축하고는 또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적게 하니까 사업 속도는 좀 빠를지는 몰라도, 사업 속도는 빠를지 몰라도 단지 규모 형태가 전체가 완성이 되었으면 이 정도 면적이면 약 1500세대 정도 이상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일단은 구역 블록별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뭐 한 300, 300세대, 400세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거든요. 이렇게 구역이 나눠진다는 부분 여러분들 정확하게 잘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 봉천역 2호선 일대가 너무 강남권 접근성이라든지 여의도 쪽으로 나가는 거나 교통이 너무 교통 위치는 좋은 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거거든요. 노후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요 붉은색은 30년 가까이 됐던 건물들이에요. 근데 요 파란색들 있죠. 이런 것들은 아직 20년이 안 된 것들이에요. 보시다시피 신축 건물들이 많이 들어섰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노후도 충족 관계가 아주 어렵고 사업 진행하는 게 있어가지고 생각처럼 그렇게 빠르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 같다. 네,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위치는 참 좋지만
노후도 관계가 충족이 분명히 아주 어려울 것 같고 신축 건물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지금 당장 좀 빠른 시일 내에 노아타운이라 그래서 무작정 빠르게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노후도 관계 그리고 조합원들의 뭐 동의율 이런 부분들이 다 충족이 돼야 사업이 가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좀 발목이 분명히 잡히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 예, 위치는 충분하게 뭐 다 됐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이 물건이 이제 건물 물건의 현황을 보면 건물은 2017년도에 지어져 가지고 지하부터 3층까지 반듯하게 지어져 있어요. 요게 위반 건축물입니다. 요 제시외 건물 위반 건축물 된 거 있죠. 요 3층에 약 한 4평 정도가 위반 건축물로 돼 있어요. 요 정도는 양성화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 부분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요. 아무튼 위치는 지하철로 가깝고 다중주택으로 해가지고 치사시설이 없는 원룸, 말 그대로 원룸 욕실 하나만 갖춰져 있는 그러한 형태의 물건입니다. 그래도 조금 접도 4m 이상 도로에 붙어 있고요. 그리고 지하에 3개호, 1층에 2개호, 2층에 2개호, 3층에 1개 호실. 여기가 제시외 위반 건축물입니다. 3층은 사실 좀 크죠, 그죠? 3층은 큽니다. 근데 이 욕실을 이렇게 2개를 빼놨냐? 희한하네, 이거. 욕실 이 2개가 표식이 돼 있네. 이 방에서 하나 들어오고, 공동 욕실이 있고. 조금, 구조가 조금 이상하다, 그죠? 구조가 조금 이상하네요. 예. 내부 구조는 좀 다를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요 위반은 양성화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 같다라고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자, 요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 가격적인 부분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냥 8억을 기준으로 둬볼게요. 8억을 기준으로 두면 월세가 약 한 300, 한 2, 30만 원 정도 넣으면 우리 일반 은행 넣는 것보다는 수익률이 괜찮아요. 상가 샀었을 때 한 4.5%에서 5% 정도의 수익률 정도는 나옵니다. 그러면 350만 원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요? 4층까지 하면 10개거든요. 한 개 호실 60만 원씩만 잡아도, 그죠? 그러면 600만 원이라고 해. 50만 원만 잡아도 500만 원이라고 해. 그러면은 상가보다는 수익률이 나아요. 지금 1층 상가 수익률 여러분 5% 이상 나오는 상가들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상가는 나오면은 거의 다 반값 이하로 다 낙찰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런다 그러면은 가격이 이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하게 생겼다. 그죠?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히 생겼다. 근데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어 나갈 거는 아니다. 그렇다 그러면, 수익률은 괜찮으니까 나는 그냥 향후에 10년 이상을 더 바라보고 월세 받으면서, 그리고 뭐 10년 지나고 난 이후에라도 모아타운으로 아니면은 통으로 묶어가지고 재개발로 사업은 언제든지 방향은 변화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미래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두고, 새는 잘 나갈 지역이니까, 그래, 재개발, 모아타운 언젠가는 될 거야.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께서 월세 수입을 거두고자 하시는 분한테 맞는 물건입니다. 이게 빠르게 막 해가지고 이게 동의율이 달성되가 조합 설립 인가되어 가지고, 예, 관리처분까지 달려가지고 피가 팍팍팍팍 붙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면은 이 물건에 대해서는 아니다라는 부분이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만큼 많이 유찰되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가격적인 부분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월세 수익에 대한 수익성 계산은 충분하게 나온다. 그러면서 좀 더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분께서 이 물건을 접근을 해야 실수 없는 경매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세입자분들 많아요. 총 10개 호실에 임차인들 다 있지만 다 말소 기준 권리의 이유입니다. 이거 다 명도 처리해야 됩니다. 다들 자기 보증금 다 못 받아 나가요. 결국은 전세 사기가 된 거죠, 결국은. 자, 이런 분들 명도 처리 다 해가지고 새롭게 월세 세팅을 해야 된다. 그죠?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실무 처리를 해주는 사무장입니다, 여러분. 경매공매 실무하는 사무장이고요. 이게 사업 속도만, 노후도만 안 깨지고,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동의 관계가 얼마나 진행되어 가고, 추진 속도 과정은 현장을 가서 조사는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도 뭐 책상에 앉아가지고 어찌 다 알겠습니까? 가서 수임을 받고 이제 조사를 하는 거고요.
내가 영상을 만들면서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물건의 가격이 이만큼 반값으로 떨어졌구나. 그러면은 장단점을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내가 입찰 유무를 결정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솔직하게 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이걸 손님은 이런 물건인데 진짜 나는 월세 받는 게 참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한다. 진짜 그런 분한테는 저는 수임을 받아도 이야기하죠. 사장님, 이거 뭐 짧은 시간 내에 프리미엄이 팍팍 올라가지고 시아파트로 바로 바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물건은 제가 볼 때는 이런저런 이유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도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입찰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입찰합시다. 아니면 사장님, 이 돈 가지고 차라리 더 다른 지역에, 서울 지역 내 재개발 지역에 빌라, 아니면 경기도권 역에도 빨리빨리 사업이 진행되어 가는 데가 있다고 해요. 지금 구리 수택 같은 경우는 여러분, 경매 물건이 하나도 안 나와요. 이 하남도 마찬가지고, 제발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안 나온다니까요. 근데 가끔씩 보다 보면은 튀어나올 때가 있다고 해요. 그럴 때는 이제 수임되는 손님들한테 내가 사장님 기다리던 거 나왔다고, 어느 정도 사이즈, 어느 정도의 물건인데 얼마 정도의 권리가가 형성이 될 것 같으니까 지금 시중에 부동산에 나와 있는 프리미엄은 얼마다. 근데 이거를 경별해 가지고 그보다 더 저렴하게 잡으면 일단은 뭐 5천이든 1억이든 싸게 사면요, 돈 벌고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최근에 마포 창신동 창신 9구역에 있는 이거 재개발 지역 내에 있는 조합 설립이 된 물건이었거든요. 이거 경매 나와가지고 응찰자가 58명 들어왔더라 아닙니까? 그래도 그 낙찰 잘 받았습니다. 감정가는 그 사업 이익이 반영이 안 된 3억 8천이었어요. 그게 낙찰이 5억 7천8백에 낙찰됐거든요. 근데 시중의 프리미엄은 약 7억 정도 됩니다. 한 1억 5천 싸게 받았어요. 그분 잘 받았다니까요. 이러한 재개발 물건에 매각하고 좋은 물건들 경매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진짜 하루에 한 번이나 거짓말이고요. 시간 날 때마다 진짜 이틀에 한 번씩 서울 전체 경기도 권역을 다 서치를 다 합니다. 혹시나 또 내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 내에 재개발 구역 내에 경매 물건이 나오는가 싶어갖고 항상 서치를 하거든요. PC로. 그러다가 딱 걸려들면 이거다라고 딱 보이면 이제 손님한테 조용히 전화를 드리죠. 수임계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요. 나도 하나를 마무리를 해야 저도 거기에 대한 보수를 받아서 묵고 사는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이니까요. 서초동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본부의 해성은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경매 물건, 그리고 재개발 빌라 물건들 그렇게 다 처리를 해주는 사무장이니까 아무쪼록 이 물건은 반값 이하로 떨어져가지고 메리트도 있고, 요거를 뭐 9억에 낙찰을 받아도, 예를 들어서 뭐 9억에 낙찰을 받았다 하더라도 수익성은 충분히 나옵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시아파트로 바뀌어 나갔었을 때 가격은 어느 정도나 될 것인가, 내 권리가액이 얼마 정도가 되어 가지고 내가 분담금이 있을까 없을까. 다가구 주택이니까 땅이 그래도 어느 정도의 평수를 깔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나 이거 영상에서는 말을 못 하겠지만 나 이거 권리가액 알아요, 여러분. 권리가액 얼마라는 거. 현 시점에 있어서 권리가액 산출하면은 얼마가 권리가액이라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영상에서는 말 안 합니다. 그렇게 했었을 때 나중에 시아파트가 바뀌었을 때 이거 월세 잘 받아 먹고 있다가 시아파트로 바뀌었을 때 얼마 정도의 차익을 누릴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러한 그림을 정확하게 그려주고 하는 게 제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자, 요런 부분을 이해하시고 영상을 잘 보시면 되겠고요. 혼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모든 설계를 그리고 또 돈 되는 물건을 찾아가지고 뭐 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대뜸 여러분 전화해가지고 저한테 뭐 구독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좋은 물건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제가 수임 계약돼 있는 분들, 그분들 좋은 물건 맞춰주고 기존의 손님들 돈 되는 물건 찾아가 해주기도 바쁜데, 여러분들 구독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전화해가지고 뭐 좋은 물건 있으면 추천 좀 해주세요. 그거는 여러분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입장 바꿔놓고도 할 수가 없어요. 안 하죠. 기존 손님들 챙기기도 바빠 죽겠는데 절차를 밟아 주십시오, 여러분. 정확한 절차가 밟아져야 저도 여러분들의 재산을 더 확실하게 늘려드리고 내 책임을 다하기 위해 가지고 성실하게 소임을 다합니다. 그 과정을 밟아 주셔야 일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요 봉천동에 있는 다중주택은요,
세바퀴는 너무나 좋습니다. 신축이라서 그다지 이제 손댈 것도 없고, 예. 어느 정도 하자가 있는 부분들은 몇 년의 시간을 거쳐가지고 정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재개발 모아타운으로서에 있어가지고 프리미엄을 빠른 시간 내에 누리겠다라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라는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 영상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시고, 예. 재개발 관련된 물건들, 그리고 이런 뭐 경매에 있어가지고 실수요 목적으로 뭔가를 취득하고 아니면 수익 목적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영상 잘 보시고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아예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